여러분, 어떠한 일을 할 때 그냥 무턱대고 절차 없이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이런 걸 우리가 날림 공사라고 하죠. 강의도 마찬가지예요. 날림 강의가 되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정말 절차를 준수해야 돼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이러한 강의 기획에 있어서 절차를 얘기할까 합니다. 강의 기획의 절차는요, 기획 5단계가 있어요. 표준화된 단계입니다. 요거는 중요하니까 꼭 기억해 주세요.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방향 잡기, 분석, 큰 틀 짜기, 핵심 설계, 레이아웃이에요. 그럼 각각의 단계에서 무슨 강의 기획의 어떤 일을 수행할까요? 자, 방향 잡기는 강의 기획의 첫 단계예요. 첫 단계. 가장 첫 단추를 깨는 단계인데요. 바로 여기서 무엇을 강의할 것인지 전반적인 그런 그림을 그리는 거예요. 컨셉이 설정되죠. 컨셉. 어떤 식으로 내가 하지? 어떤 성격으로? 그 다음에 목표가 기술되고요. 최종적으로 주제와 제목이 나오는 거예요. 일단 첫 출발이 잘 돼야 되잖아요. 그 다음에 분석은요, 말 그대로 정보, 강의에 필요한 소스를 분석하는 거예요. 큰 틀 짜기, 얼개, 전체적인 아웃라인을 잡는 거예요. 목차, 이런 부분. 강의가 어떻게 굴러가는지, 흘러가는지, 틀을 이렇게 구성하는 거죠. 건축물로 말하면 골조 세우는 거예요. 골조. 골조가 일단 튼튼해야 돼요. 사람으로 얘기하면 뼈가 튼튼해야 돼요. 큰 틀 짜기. 핵심 설계는요, 그 골조나 큰 틀을 뒷받침하는 핵심 키워드나 이런 핵심적인 컨텐츠를 만드는 거죠. 건축물로 말하면 골조가 세워졌으니까 기둥을 또는 내용물을 어느 정도 이렇게 그리는 거고, 사람으로 얘기하면 통뼈가 나오니까 이 중간뼈, 작은 뼈를 다 추리는 거예요. 레이아웃은 뼈만 있다고 됩니까? 살 붙이는 거예요. 건축물로 말하면 전체적인 세팅이다. 네, 디테일한 세팅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직 인테리어까지는 아니지만 세팅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이렇게 해야지 결국은 단계적으로 잘 흘러가서 성공 강의를 할 수 있는 거고요. 이거를 우리가 요리 집들이에 비유할 수가 있어요. 여러분, 집들이를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처음에 뭘 합니까? 그냥 막 만듭니까? 아니잖아요. 신경 쓰잖아요. 처음에 내가 집들이 할 때 어떤 음식을 접대를 대접을 하지 하고 컨셉을 정하잖아요. 그 컨셉이 중식이냐 양식이냐 한식이냐 정하죠. 이게 바로 방향 잡기예요. 그 다음에 분석, 만약에 내가 중식을 정했으면 그에 필요한 재료를 모아서 사다가 나름대로 정리를 하죠. 이게 바로 분석 단계예요. 그 다음에 큰 틀 짜기, 식단을 짜는 거죠. 그 다음에 핵심 설계, 이 식단에 따른 핵심 메뉴를, 중식에도 여러 가지가 있는데 탕수육을 할 거냐 핵심적인 걸 해가지고 잘 만들어 내려고 하는 거고, 레이아웃은 각각의 재료들이 이제 데치고 다듬고 뭐 이렇게 삶고 잘 이렇게 요리해서 결국은 식단에 내놓으려고, 그러니까 손님들을 맞이하려고 준비를 하는 거예요. 결국은 이 강의 기획 5단계가 이 음식물 집들이하고 비유를 할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여기서 이제 방향 잡기를 한번 강조해 볼게요. 첫 단계가 상당히 중요하잖아요. 강의 방향 잡기에는 컨셉과 목표와 주제와 제목이 정해진다고 하는데요. 결국은 제목을 잘 정해야 돼요. 여러분, 제목 정할 때 요령은요, 밋밋하게 하지 마세요. 그냥 남들하고 똑같이 식상하게 그냥 일반적인 제목을 정하면 별로 차별화되지가 않아요. 가령 프레젠테이션을 강의한다 그러면 프레젠테이션 기법 하면 차별화가 안 되잖아요. 요거를 수식어를 주든지 해서 조금 더 인상적인 제목을 만들 필요가 있습니다. 가령 내가 어떤 프레젠테이션이냐를 생각하는 거죠. 컨셉이 면접 할 때 학생들이 면접을 보는 거를 프레젠테이션 발표 기법을 강의한다 그러면 이 제목을 그거에 맞게 수식어를 주는 거죠. 합격을 부르는 면접 프레젠테이션의 기술. 괜찮지 않나요? 협상이 컨셉이라면 협상이면 협상 프레젠테이션이면 수식어를 협상 어떤 냄새가 나게끔 지면 되는 거죠. 언제나 이기는 협상 프레젠테이션, 계약 성공률을 높이는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훨씬 낫다는 겁니다.
당당하고 자신감 있는 뭐 프레젠테이션, 하루 만에 끝낸다면 하루 만에 끝내는 프레젠테이션, 뭐 이런 식으로 해서 흥미있고 인상적인 제목과 이런 출발이 이루어지면 강의가 탄력을 받게 돼 있어요. 자, 그리고 하나 더 강조하면 레이아웃을 한번 보자고요. 이제 강의 마지막 기획 5단계 레이아웃을 봤을 때 파워포인트 슬라이드도 잘 만들어야 되는데요. 지금 제시된 자료 한번 보세요. 첫 번째 페이지하고 두 번째 페이지는 뭔가 아쉬워요. 첫 번째 페이지는 너무 친절해요. 자세해요. 이런 교환이나 슬라이드는 별로 그렇게 호평을 받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너무 친절해서 강의를 할 때 첫 줄을 얘기할 때 사람들은 밑에를 벌써 읽고 있어요. 너무 친절하니까 말을 안 듣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 페이지는 또 너무 허전해요. 허전해. 뭐 그냥 키워드만 있네요. 그러면 강사도 부담되고요. 그리고 너무 썰렁해 보입니다. 이 두 가지를 섞어야 돼요. 섞었더니 괜찮아졌잖아요. 응? 키워드 있고 그리고 레이아웃을 잘 핵심 있고 레이아웃까지 한 거죠. 한 장의 슬라이드에 이렇게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훨씬 보기도 좋고요. 그리고 보면 서술식으로 자세하게 쓰는 것보다는 개조식으로 아웃라인으로 써주는 게 좋아요. 강의 교환은. 신세대 학생들의 특성, 자기 주장이 옳다는 것을 믿는다. 당연한 말씀 감사합니다. 이렇게 안 하고요. 보세요. 자기 주장의 정당성 하니까 훨씬 솔깃하고 뭔 얘기를 하지? 한번 들어볼까? 뭐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뭐든지 절차가 있는 거예요. 기획은요. 결국 논리 프로세스로 가야 됩니다. 근데 이 모든 5단계는요. 어떤 강의든지 5단계를 다 준수하는 게 아니에요. 어떨 때는 1단계와 2단계, 3단계까지가 돼 있으니까 뒤에 단계만 강조를 하고 고무줄처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그 어떤 상황과 여건에 맞게 강의를 잘 하시면 됩니다. 이미 잘 정형화되어 있고 다 아는 거라면 레이아웃만 잘 보강해서 해도 되는 거니까 그런 식으로 여러분들이 이 강의 기획의 표준적인 단계를 알고 이 단계에 맞게 그래도 참 잘 이렇게 절차를 준수해서 잘했구나. 날림이 아니라 체계적으로 잘했구나 이런 평가를 받는 거예요. 여러분 이 기획의 단계 꼭 기억하시고요. 잘 활용해 주세요.